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 나이는 37살이고 아내는 31살입니다. 아이는 아직 없으며 결혼한 지는 3년이 됐습니다. 회사 선배의 소개로 아내를 만나게 됐고 약 1년 동안 만나봤을 때 현명하고 정직한 여성이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청혼을 하게 되었고 최근까지 아내와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아이가 없어서 연애를 하듯이 지낸 것 같습니다. 제가 나이가 있어서 아이를 빨리 가졌으면 좋겠지만 아내는 진급 등의 이유로 일을 더 하고 싶어서 아이 계획을 미뤄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는 연락처에서 여러 장의 사진과 길게 쓴 메시지가 왔습니다. 처음에는 장난이나 이간질이라 생각하고 무시했지만 다시 읽어보니 내용이 너무 자세하고 주변에 가까운 내용이라 불안해졌습니다. 내가 받은 제보 연락에서는 사람이 아니면 이해하지 못할 내용이 많았다. 하지만 이것이 진실임을 알려주고 있었다. 연락처를 어떻게 알았는지 물었지만 그 사람은 아내의 회사 동료라고만 대답했다. 그래서 최근에 아내가 다녀온 회사 워크숍에 관해 물었더니 회사에서 워크숍에 참여한 적이 없다면서 그것부터 확인하라고 했다. 제보를 받은 사진들을 자세히 보니 많이 본 차가 보였다. 그것은 20년 지기 친구의 차였는데 그 차 안에서 아내와 같이 있는 사진이었다. 처음에는 남자의 얼굴이 제대로 보이지 않아서 누군지 몰랐지만 차를 보면서 제 친구임을 알게 되었다. 제 친구는 오래된 친구로서 아내와 몇 차례 함께한 적이 있고 서로 친분이 있다. 근처를 방문하다가 아내와 20년 지기 친구가 같이 모텔에 들어가는 사진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함께 시간을 보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으로 오해를 하기도 했지만 이미 시작된 의심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 결과 하루 종일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고 손이 떨려서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아는 동생에게 부탁을 해서 아내를 지켜봐달라고 하였습니다. 부탁한 지 반나절도 안 지나서 아는 동생이 아내와 친구가 모텔에 들어가는 사진을 보내주었습니다. 바로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아내는 회의 중이라며 급하게 끊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오늘도 야근할 것 같다며 혼자 밥을 챙겨 먹으라는 메시지가 왔습니다. 다행히도 아는 동생이 친구와 아내가 있는 모텔로 가는 것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이 일로 인해 제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고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주차한 뒤 아내와 친구를 기다렸습니다. 2시간이 지나서야 둘이서 아직도 아쉬워하는 기색을 보이며 서로를 안아주고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회식 때문에 늦어질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냈더니 그 두 사람은 잘 될 거라고 하며 다시 모텔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들어가자마자 차문을 열고 구토를 하면서 울었습니다. 친구와 아내 모두 세상에 믿을 만한 사람이 없다는 생각이 들면서 제대로 된 증거들을 최대한 많이 모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혼과 재산 분할 소송에 대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뒤 회사 연차를 내고 거실, 옷방, 화장실, 안방 등 집 전체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초소형 CCTV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급하게 일주일 동안 출장을 가게 되었다면서 문단속 잘하고 지내라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힘들어서 어떡하냐며 걱정하는 말투로 전화를 했을 때 가식적인 모습에 화도 나고 눈물도 나왔습니다. 일주일 동안 집 주변에서 기다려보았을 때 매일 친구가 제 집으로 왔고 친구의 차량 등록증을 받아 차 앞에 붙여 다녔습니다. 마음껏 즐기라는 생각으로 참았습니다. 가짜 출장이 끝나고 집에 갔을 때 아내는 고생했다며 나름 잘 차려진 밥상을 차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척 누가 왔다가 갔냐는 제 질문에 아내는 당황해하면서 아무도 안 왔다 갔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이상하다는 식으로 물어봤을 때 아내는 다시 한번 아무도 안 왔다 갔다며 대답했습니다. 장모님이 주말에 잠깐 놀러 오신다고 하셔서 그동안 참고 있던 일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기분 나빴다는 표정을 지으며 제가 비웃듯이 웃자 제가 너무 실수를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출근한 낮에는
CCTV에 찍힌 영상을 확인하고 변호사님께도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는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었습니다. 제가 아내에게 장모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냐고 묻자 아내는 이해할 수 없는 표정을 짓으며 수많은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그 때문에 제가 아내에게 제 친구와 관계를 가지는 영상을 보여줘 아내를 충격시켰습니다. 아내는 얼굴이 하얗게 변하며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도 화가 나서 아내의 뺨을 몇 번 때리고 싶었지만 변호사님의 조언에 따라 참았습니다. 그리고 가슴속에 품고 있던 이혼 서류와 제 생각을 담은 편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 친구를 초대하여 함께 좋은 양주를 마시며 힐링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친구는 아내의 상태를 보며 저희 부부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해 주었습니다. 이후로는 서로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함께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친구는 책임을 지지 않겠다며 자신과 친구의 여자친구가 친해져서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친구는 자신이 잘못했다고 깊게 무릎을 꿇었지만 저는 이제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미 증거가 많고 변호사도 선임했으니 너희는 법을 어겼으니 죄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친구는 자신의 아내가 임신했다면서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자고 제안했지만 이는 적절한 사과와 용서 없이 돈으로만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저의 아내도 이미 맡은 변호사에게 이혼 및 소송을 맡겼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친구에게는 폭행과 성간남 합의금을 받았습니다. 결국 경찰이 나타나게 된 후 친구와 그의 아내는 집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증거와 동영상을 제장인 장모님을 비롯한 모든 가족들에게 보내지만 아내에 대한 정을 생각해 참았습니다. 이혼 위자료와 재산 분할도 제가 원하는 대로 처리되었으며 친구의 이혼 소식도 들었습니다. 이제는 아이가 없는 것이 어느 정도 위안이 되어 이혼에 대한 상처를 극복해 나가려 합니다. 평범한 가정을 꾸리고 싶었지만 실패한 것 같아서 외롭고 슬프지만 이제는 조용히 생활하려 합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